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 세 가지라고 적어놓은 이유를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추세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를 시작을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리튬 감산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죠. 이거에 대한 이슈로 레깅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레깅 효과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이사와 CFO가 자사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낸 2차전지가 없어요.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21분기 연속 흑자를 내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리튬 가격이 지난달에 킬로그램당 57.5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7월이죠. 7월 2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69.4위안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사는 심리적 저항선인 70위안을 회복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9일 70위안 선이 무너진 이후 3개월 연속 50위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역시 전기차에 대한 캐즘과 함께 중국 공급의 과잉이 겹치면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소재사는요, 수익성과 직결되는 리튬 가격이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튬은 LFP 뿐만이 아니라 NCM 이런 게 다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배터리 소재사와 함께 셀 제조사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할 때 리튬 가격과 연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레깅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레깅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로당 100위안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70위안까지 떨어졌으면요, 이 100위안에 파는 게 아니라 70위안에 팔아야 됩니다. 이걸 레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는 레깅이 뭐냐면, 70위안에 사왔는데 이게 지금 100위안까지 올라갔으면 70위안 걸 100위안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레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사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원료 투입과 제품 판매 사이에 시차 때문에 저렴할 때 매입한 리튬을 가공을 해서 가격이 오를 때 양극재로 판매할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57.52원에 샀는데 이것보다 10%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69.4위안까지 올라왔으니, 그리고 곧 70달러 위안까지 올라오게 되면 적어도 15%에서 20% 정도 실적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코스모 신소재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6월 4일이죠. 6월 4일 날 3,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2025년 6월 30일이죠. 이때 4,373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홍동환이라고 위에 써져 있는데 이분은 대표이사고요. 대표이사. 김창수라고 써있는 이분은 CFO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주식을 즉 자사주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이 내용이 이슈가 계속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은 거고요. 이제는 상승 전환 기대감이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모 신소재의 연간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19억으로 영업이익은 줄어들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역시 50% 정도 축소가 됩니다. 영업이익도 역시 50%가 축소가 되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본업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기순이익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간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요. 자, 이거는 연간 실적 보이시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50%가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도 역시 50%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6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9억에서 3배가 늘어납니다. 3배가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보게 되면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 276억을 기록을 했던 건 2022년의 실적과 버금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 379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물론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3분기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8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역시 3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3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 있겠는데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떨어지지만 당기순이익이 거의 7배 가까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멘텀 외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올해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3공장까지 지었습니다. 3공장까지 지었고요. 이제 4공장을 늘리려고 해요. 근데 공장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증 혹은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을 한 번에 많이 주식을 덜 발행을 하려면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사공장을 형성을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건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CB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재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안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비를 발행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규모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중국의 감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39,000원 부근에서 4만원 수준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4만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건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완만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완만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좀 아닙니다. 4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서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2023년은 실질적으로 뻥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의 실적이 2023년보다 실적이 더 좋은데 불구하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내년까지 보수적으로는 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80%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승 추세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저점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39,000원에서 4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조정을 받게 되면 이쯤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지지가 나오는 36,500원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35,000원 부근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80%가 아니라 100%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2023년은 일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거품도 역시 일부는 수익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내년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 10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좀 담아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매하는 게 나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 나와 있죠. 위에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6500에 0659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매 타이밍을 알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일 수도 있고요. 문자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밑에 스마트폰 자동 문자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아마 물렸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앞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반등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매수 타이밍, 즉 매매 타이밍을 제가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게 텔레그램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매매 타이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이밍 잡아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